뭐 요즘의 삶을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무슨 원체험처럼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주변에 논두렁을 뛰어다니던 뭐 주변에 자연들이 있었던 게 너무 당연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슨 엄청 옛날에 무용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물론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운이 있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열대지방에서도 살았고 좀 온대지방에서도 같이 바로 이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태계를 좀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인상에 남는 것은 스리랑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부엉이 한 마리가 낮에 날라 들어와가지고 위에 실링팬에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 보려고 해서 돌 보려고 노력을 하고 뭘 모르니까 애들이 막 그 부엉이한테 막 뭐 우유를 주고 막 그랬어요. 뭐 당연히 아무 효과 없었죠. 어쨌든 그런 그 학창 시절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온대지방에 갔을 때는 뒤 그 마당에 여우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먹다 나오는 걸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그게 사라지고 나중에 굴도 발견하고 엄청 신났었는데 그 실제 여우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바깥에 정원을 쪽에서 창문을 딱 봤는데 소나무 같은 초록색 아래 딱 그 주황색 여우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했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 보면 그 정도면 원체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하게 된 계기는 사실 좀 계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재단을 저희 최재천 교수님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으니까 물론 만들고 손 뗄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만들고 나니까 뭐 너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와서 뭐 그래야 되겠네요 해서 일을 한 거라 사실은 만드는 것 자체를 함으로써 그냥 계기도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이름이 사실 유명한 아직 뭐 많이 회자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생명다양성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좀 생각보다 많이 들리는데 그건 그냥 정말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발언 실수인 것 같고 웬만해서는 그냥 단어를 헷갈려서 쓴 경우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유명해져서 생긴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무수한 사업들을 하긴 했는데 누가 저한테 좀 재단 소개하러 하면 저는 항상 이름만큼이나 다양하고 잡다한 걸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남는 건 사실 그 중에서도 뭐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별 반응 없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목소리를 냈을 경우 이런 게 좀 기억이 남아요. 가령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창 있었을 때 아무도 도살당하는 멧돼지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할 경우에 변호하는 목소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성민교 연구원이 리드해서 사냥이 겨울철에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막 온갖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아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서는 데가 없어갖고 또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마포구의 성미산이라는 단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그 공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히려 당국이 가만 놔두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좀 도와줄 곳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알리기도 하고 나서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또 좀 모종의 성과를 이룬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됐냐면 그것도 아니고 끝없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작은 생명체건 큰 생명체건 어쨌든 사람들이 거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던 어떤 생명이 뭘 당하거나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에 정말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는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생물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노력을 했었던 그런 경우 이런 것이 제 가슴속에 많이 남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근데 예술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한테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생태 자체가 예술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한테 생태나 생명이 미학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자연을 사랑하거나 뭐 운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경로 중에 가장 강력한 경로가 이제 미학적인 경로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거나 뭐 정보를 제공해도 안 될 경우에 뭐 사람의 마음에 꼭 뭐 생태만이 아니죠. 근데 누구한테 진짜 설득을 하거나 설득이나 목적 없이도 어쨌든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갈 때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는 어떤 정보나 지식 바탕이 아닌 전혀 다른 창조적인 어떤 경로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미학적인 것도 사실 엄청난 큰 세계를 포괄하는 단어니까
꼭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정해진 틀 바깥으로 벗어나서 누군가의 마음이 뒀든 어떤 누군가의 인식 구조가 됐든 그런 곳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행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반대로 오히려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그런 걸 또 이런 주제를 건드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생태나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런 걸 그냥 단순 소재나 주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그런 건 우리가 또 지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 저는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가 울림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재단에서 추구했었던 생태 예술 또는 예술적인 사업들은 한 번도 생태나 자연이나 생명을 그냥 예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나 어떤 소재나 도구로서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고, 그것이 언제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표였고, 그래서 뭐 한두 명이라도 영향을 줬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습지에 대해서 어떤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걸 이제 축축한 살롱이라고 했었고, 습지 사교장으로의 초대, 이렇게 부제도 붙였었는데, 제가 그걸 바탕으로 책도 하나 썼고, 실제로 그 책의 마지막 장에 저희 재단의 전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 작업과 연결을 시킨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과 기억에 남아있는 그 전시가 습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축학계에서 희한하게 올해 그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뭐 이런 종류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올해 건축학 쪽에서 요청도 저희가 몇 번 받았었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실제 공간 사용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단계에는 온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아직도 건축학 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그냥 특별 프로젝트거나 무슨 공모전이거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 걸 보면, 그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은 되었지만, 아까 뭐 파리가 더 인구 밀도가 높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의외로 다가온다는 그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 데이터 아직 못 믿겠는데,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왜 여기가 더 밀도가 높게 느껴질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더 높은 쪽은 파리인데 여기가 더 높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연과 결국 공존에 있어서는 밀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밀도를 산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그래도 그 공간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아까 저희 박지원 연구원이 당사자 얘기도 했는데, 이 도시나 이 지구의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허용이나 수용이 있느냐라는 문제들을 봤을 때, 파리도 그런 문제에서 지구상에서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더 문제적인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학적인 접근 매우 필요하고, 모든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건축학적이 됐던 어느 분야의 접근이 됐던 완전히 인간 본위로 모든 것을 재단하던 패러다임은 거의 구시대의 어떤 유물로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미 세계에 그런 모범 사례는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속해 있던 간에 그런 시도들을 어서 빨리 적용해서, 저희 재단이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지구의 트렌드이자 절실한 어떤 위기가 바로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가 관심 갖고 시도해 봐야 되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멈출 능력이 있거나 했으면, 그 질문을 저도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쫙 드는 생각들은 거의 막 수도 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의 한 카테고리로 묶이더라고요. 뭔가를 없애는 거더라고요. 일단 모든 소음원을 차단하고, 모든 스마트폰을 다 없애고, 모든 창문을 열고, 모든 냉매를 다 없애서 에어컨을 다 망가뜨리고, 모든 케이팝 팝송의 음원들을 다 제거시키고, 웬만한 그런 안 좋은 거를 없애고 싶어 하는 것들로 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걸 다 없애고 뭘 하고 싶으냐? 어디서 대로변에서 낮잠 자고 싶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항상 시끄러워서 못 자고, 불안 요인과 방해 요인이 있어갖고. 근데 정말 멈출 수가 있다면 평생 못 자본 낮잠을 서울 대로변에서 자리를 깔고 자고 싶다. 정말 조용한 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 차원의 얘기고, 근데 그 얘기를 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톱도 다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한테는. 그래서 벌목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시간 멈춤이 이제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내가 멈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 무슨 엄청난 슈퍼파워 능력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 없앤다 한들, 그 능력이 중단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복귀되면,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던 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멈추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봤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거더라고요. 결국엔 다른 사람들도 멈춤에서 깨어났을 때 좀 다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뭐 진짜 인위적으로도 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을 저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까 원 체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모두가 가슴속에 갖고 있는 지금은 잊어버리고 묻힌 어떤 그런 원 체험 같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봄날 정말 아무런 무슨 인공적인 무슨 그 히터나 냉방 장치가 없던 곳에서 그냥 창문 열려 있던 곳에서 바람 살살 들어올 때 뭐 내가 핸드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고 주변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고요한 곳에서 내가 그 순간적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평화 이런 것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뭐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꼭 줄이지 않더라도 그런 원체험 같은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인류가 됐다면 설사 지구가 망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재미있는 상상이었는데 저한테 오히려 보여준 것은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도 아무것도 우회로는 없구나. 그냥 결국에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뭔가 실제로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그냥 정말 이대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공감해서 집합적으로 결정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오히려 상상의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 저희 실천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오히려 뭐 행동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히려 정신적인 행동을 꼽고 싶어요. 그 정신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 세상은 열심히 정말 좋은 걸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몇 배로 또는 몇십 배, 몇백 배로 그것을 그냥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냥 그걸 혼탁하게 만들거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냥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생물 다양성이란 저희가 생명다양성 재단이지만 생물 다양성이란 말도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요즘에 기후위기, 기후변화 당연히 마찬가지죠. 서점에 가보시면 그런 걸 관련된 책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근데 뭐 제목이 생물 다양성 어쩌고 해서 열었는데 내용이 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랬을 때에 나의 기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고수하는 것. 물론 내가 그냥 똥꼬집을 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도 다 서로 학습을 하고 반성을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사 굉장히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이라 하더라도 유명한 교수나 뭐 강사가 말한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너무 겉껍데기 뿐이다 또는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다 아니면 정말 사실 내용이 없다 이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취지에 또는 원뜻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걸 혼탁하고 오염시켜 만들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과 나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일부러 서점의 예를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그걸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보셔가지고 그 모든 책들을 통과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 재단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보시기에 만약 저것은 그냥 별 의미 없는 걸 사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똑같이 저희한테도 질책을 해주시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을 절대로 쉽게 굽히거나 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지만 아주 흔쾌히 변화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같은 종류의 근거를 가지고 같은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것. 그 능력을 갖고 하는 정신적인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요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실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물리적 행동과 함께 언제나 이 정신적 행동을 가장 근간에 두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 책에도 써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인생의 신조로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사실은. 제 재단 대표와 사무국장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될 텐데 어쩌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여러 사람의 물론 어떤 스타일과 개성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지만 아마 제가 갖고 있었던 성향과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투영됐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그것은 오히려 좀 약화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생명 다양성 재단이고 여러 다양한 생명들이 인간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 목소리를 내서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죠. 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 또는 행정원 또 예술가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 찍어주고 있는 정창현님
다양한 분들의 어떤 식의 얼마만큼 기여가 됐든 간에 오히려 더 그분들이 더 성장하고 저는 저대로 또 할 일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서로가 더 능력이나 역량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막 나가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재단이 아예 없어지면 제일 좋죠. 왜냐면 그 얘기는 이런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환경단체라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사명은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 사명입니다, 사실. 물론 그게 쉽게 오지 않으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꿈을 꾼다면 여전히 그 꿈은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재단이기 때문에 저도 재단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단체도 많은데 여기만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만약 변질되거나 하는 게 점점 관성해졌거나 그냥 하나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식으로 간다면 없어져야 할 단체인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되리라고 믿지만 계속적으로 더 추동하는 진짜 좋은 에너지로 적어도 우리 단체만큼, 우리 재단만큼은 어른의 세계에 찌든 곳이 아닌 곳으로서 남아서 모두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뭐 괜찮은 데네 라고 하는 이상한 이면이 없는 정체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다짐으로서 뭐 저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하면 그것이 저절로 계획이자 미래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번 10주년에 이런 말할 기회가 있어서 참 영광이자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